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려서 더위를 식혀줄까 했는데 연일 낮 기온이 35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기록적인 찜통 더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도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더운 건지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자, 내일이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고 또 곳곳에 소나기도 예보가 돼 있는데 글쎄요, 좀 무더위를 꺾어줄 수 있을까요? 일단 폭염을 꺾기는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오늘 강원 동해안 지역으로는 지역에 따라 200mm 넘는 호우가 내리면서 동해안 지역은 폭염이 꺾였죠. 그러나 서쪽 지역으로는 오늘도 폭염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 지방으로 소나기가 내렸지만 폭염의 기세를 꺾지는 못했죠. 다만 저는 오늘 동해안 비와 서울에서의 소나기를 보면서 희망을 가집니다. 지금까지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워낙 강해서 우리나라에 소나기와 비가 내리지 못했거든요. 이젠 북태평양 고기압 힘이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가 소나기입니다. 네. 어쨌든 폭염의 절정은 지났고요. 이제부터는 서서히 기온은 내려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더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더운 건지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올 여름 폭염 같은 경우는 제가 예보관 생활 40년인데 정말 처음 보는 독특한 기압계입니다. 예. 먼저 장마가 상당히 일찍 끝났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장마가 끝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우리나라를 확장해 오면서 지상으로 고온다습한 공기를 밀어올렸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티베트 지역 상공에 위치한 강한 고기압이 만들어지면서 뜨거운 공기가 우리나라 상공으로 유입되었고요. 다음에 이제 이런 지상의 고온다습한 공기와 상층의 고온 건조한 공기가 만나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공기가 상공으로 확산되지 않고 돔 안에 갇혀 더 뜨거워지는 열돔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12호 태풍 중다리가 열대성 저기압으로 변하면서 큐슈 남쪽 해상에 서진했죠. 이게 우리나라의 남동풍 유입을 시켰고 이것이 팬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태백산맥 서쪽 지방으로 40도 넘는 기록을 깨고 서울에도 추위열대가 발생하게 만든 것이고요. 예. 다섯째는 고기압이 강하다 보니까 구름이 생기질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사가 강했다는 것, 또 소나기나 비도 내리지 못했다는 것, 태풍도 우리나라로 이동해 오지 못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합쳐져서 정말 엄청난 폭염이 발생을 했고요. 일단 폭염의 고비는 올 여름 지났다고 저는 봅니다. 예. 이번 주는 35도 내외의 폭염, 그리고 다음 주에는 33도에 34도 정도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일단 K위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폭염 수준, 그러니까 33도 이상이죠. 폭염 수준의 무더위는 20일 전에는 끝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강릉에서는 시간당 93mm의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는데 이게 태풍 루사 이후 역대 두 번째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갑작스러운 폭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아주 상당히 강한 대기 불안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그 루사 왔을 때도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남쪽의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강수 기록상 최고였죠. 하루 강수량이 780mm 내렸고 시간당 강수량도 100mm 넘었는데 이 정도로 지속적인 비는 아니지만 지금 강릉 그쪽 동해안 북쪽으로 굉장히 찬 공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서는 뜨거운 공기가 밀어올리다 보니까 이게 부딪히면서 국지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대기 불안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엄청난 호우가 내린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 날씨 상황을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좀 아열대 기후로 변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기후구분을 캐펜 기후구분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 테와다의 기후구분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사람이 기후구분으로 본 말이죠. 아열대 기후를 1년 중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달이 8개월 이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제주도나 남해안 쪽은 이미 아열대 기후라고 봐야 맞습니다. 또 기상청 예측으로도 2017-11년이면 태백산맥 산지를 제한 전국이 아열대 기후로 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으니까 현재 나머지 지역도 아열대 기후로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맞다고 봅니다. 2030년쯤에는 지금과는 그야말로 차원이 다른 폭염이 찾아올 것이다. 이런 주장도 좀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일단 좀 센터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기후 전문가들이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사상 최악의 폭염이 찾아올 것이라는 거죠.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 상승은 일정하게 상승하고 있어요. 매년 0.06도에서 0.07도 정도. 그런데 매년 나타나는 기온의 진폭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폭이. 이것은 이젠 폭염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정말 엄청난 폭염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저는 올해 이 폭염이 아주
가장 큰 증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올해 누가 40도 넘는 이런 엄청난 폭염 또 최열대가 나타날 거로 예상 못했거든요. 네네. 세계기상기구는 2022년이면 지금보다 폭염 일수가 2배, 2040년에 4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최근에 그 MIT 공대에서 앞으로 50년 후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중계 베이징 등 북중국 지역에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폭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발표됐거든요. 뭐 이전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더 강하고 더 길고 더 자주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 말씀은 5월이나 9월, 즉 초여름이나 초가을쯤에도 이런 고온 현상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지요? 이 말씀은 기후학회장의 권은태 박사가 얘기했던 것이죠. 저는 이분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많은 기후학자들이 머지않아 우리나라에도 5월이나 9월에 인전 40도를 넘는 폭염 폭탄이 빈번히 한반도로 강타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 뭐 지구온난화에다가 지난번 서울에서의 초열대 현상처럼 도시 열섬 현상까지 겹치고 여기다가 우리나라 주변에 해수 온도가 높아진 원풀 현상까지 겹치면 뭐 거의 그대로 나타나지 않겠냐. 뭐 그렇게 봅니다. 미국 하와이 대학에서 작년에 그 연구가 쓴 것을 보면 말이죠. 서울 같은 경우 세기 말이면 살인적인 폭염 일수가 연 67일 이상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결코 이런 경고들이 정말 허위가 아니라 진짜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런 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그야말로 극한의 찜통더위가 왔기 때문에 올 겨울에는 극한 추위가 찾아오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에너지 균형 때문에 이런 극한 추위가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름이 더우면 겨울이 춥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항상 맞는 것은 아니고요. 네. 다만 최근에 지구온난화라는 기후변화의 특성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온 진폭이 커진다는 거예요. 평균 기온은 서서히 상승하지만 폭염이 나타나는 기온과 혹한이 나타나는 기온 차이는 점점 더 진폭은 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폭염도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보지 못했던 폭염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면 혹한 역시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떤 이런 블랙스완적인 현상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해가 갈수록 더운 건 여름엔 더 더워지고 겨울엔 더 강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봅니다. 따라서 올 겨울에도 춥겠느냐 아직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더운 건지 앞서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사실 이렇게 더운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유럽 또 북미가 역대 최고 기온을 줄줄이 경신하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로는 뭐 거의 전 세계적이라고 봐도 되죠. 북미, 네. 유럽, 북아프리카, 동아시아 지역 쪽으로 이제 특히 아주 심각한 폭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의 공통점이 바로 강력한 아열대 고압대, 그다음에 히트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히트돔은 제가 아까 열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상하층의 뜨거운 공기가 만나서 돔 형태의 지붕을 만들면서 아래층의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면은 아래층의 공기는 일사와 지속적인 열기 공급으로 더 뜨거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폭염이 지옥이 만들어지는 건데 뭐 이미 캐나다 퀘벡에서는 9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요. 북유럽도 사상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고 이번 주말에 포르투갈 리스본 같은 경우는 44도를 기록을 했고 세계적인 기후 예측 기관들은 50도를 넘을 것이다. 이제는 뭐 전 세계가 정말 최고 기온 기록을 갱신할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올해 지금 갱신했지 않습니까? 최고 기온을. 이러한 이유 중에 이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지구온난화고요. 거기에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폭염 지역들로 전부 다 열돔 현상이 가세했다는 것이죠. 지금 폭염도 폭염이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비가 많이 오고 있지 않는 이유, 왜 그런 겁니까? 폭염도 문제지만 사실은 저는 더 큰 문제가 가뭄이라고 봅니다. 히트돔이 만들어지면 저기압이나 태풍이 들어오질 못해요. 상층부터 하층까지 워낙 강한 고기압이 잘 잡다 보니까 구름도 안 생기고 소나기도 안 내리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그 태풍 세기 올라온 게 우리나라로 들어오지 못했던 게 바로 우리나라 쪽에 강력한 고기압, 열등이 만들어졌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뭐 당장 우리나라도 이제 지금 식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 저는 올 가을 겨울에 식량파동, 세계적인 식량파동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식량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대형 산불이 전 세계에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심각했던 것이 지난주에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 쪽에 있었던 대형 산불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를 했고요.
그리스 같은 경우 지지난주 대형 산불로 인해서 80여 명이 사망을 했죠. 그리스 총리가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국가적인 애도 기간을 3일 선포할 정도로 아주 처참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지금 많은 예측 기관들은 스웨덴, 스페인, 포르투갈 뭐 이런 데도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미 산불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결국 폭염이라는 가뭄 이런 것들이 불러오는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폭염이 당분간 식지 않는다면 전 세계적인 이런 산불 발생이라든가 또는 식량 파동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뭐 오늘이나 내일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만 더위를 식혀줄 만큼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식혀줄 만큼의 좀 강한 비, 태풍 이런 것들은 한반도에 아직 예고된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제가 이제 예보 관상을 40년째입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좀 태풍이 하나 올라왔으면 하고 바랐습니다. 예. 제가 예보 관상을 한 중에 이렇게 정말 최악의 폭염을 겪은 게 처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폭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태풍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올해 세 개의 태풍이 한반도 주변으로 지나갔는데 정작 우리나라에 영향을 못 줬어요. 왜냐하면 워낙 우리나라 주변에 자리 잡은 이 고기압이 강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13호 태풍 산산이 괌에서 발생해서 일본 도쿄 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태풍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다음번에 발생한 태풍도 당분간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봐서는. 예. 다만 이제 어쨌든 오늘부터 당분간 국제적인 소나기가 내리고 소나기가 아침같이 내리면 오히려 습도가 높아서 낮엔 더 덥지만 저녁 때나 밤에 내리면은 이 뜨거워진 지표면을 달구는 역할은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라도 좀 약간 좀 더입시켜주지 않겠나 보고요. 네. 다음에 장마가 끝난 이후에 지금 거의 뭐 한 40일 이상, 한 30일 이상 지금 가뭄이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주에 중북부 지방 쪽으로는 한 차례 비가 내리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그런 가능성은 예측하고는 있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반기성 KB웨더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